52년 역사를 지닌 경기도 성남중원구 소재 제1초등학교입니다. 멀리서 얼핏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건물 곳곳에 균열이 엿보입니다. 건물을 둘러싼 옹벽에도 이끼가 끼고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해 보이지만 부랴부랴 땜질하듯 시멘트를 발라놓은 모습입니다. 건물과 바닥 사이 틈새는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 기울어진 고압전선 시설 안전망도 불안해 보입니다. 학부모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임시적인 땜빵 처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건물과 주변부 균열 등의 원인을 2018년 시작된 주변 아파트 재개발 공사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은 어떨까요? 2018년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를 예견했던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청에 현장 점검을 나섰다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3일에 걸쳐 49페이지의 소견서를 작성했습니다. 2020년 작성된 서울 제1초등학교 별관동 안전진단보고서에는 주로 육안으로 보이는 상태평가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건물 주변부의 균열 또 치마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진단 내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지금 땅이 움직인 거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1년마다 매번 하는 거는 그 육안 검진이거든요. 주로 네. 육안에 균열이 났냐 이건 얘기하예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자료죠. 왜 그랬느냐는 얘기는 지금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 책임 문제가 따르거든요. 공사 설계도면이나 공사 이렇게 한 사진 보면은 그 밑에 팠어요. 그게 공사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는 게 뭐 저는 상식적이라고 봐요. 뭐 너무 모른다. 석축은 이미 수명이 넘었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리고 이것도 뭐 이 자체가 그냥 이렇게까지 굴러온 것 자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까지 방임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책임 못 지고 또 땜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모르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균열이 있어야지 이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측은 별관에 있던 학생들을 본관으로 이동시켜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며칠 전 쏟아진 폭우로 균열이 더 심해지자 학부모들은 학교를 긴급 폐쇄한 후에 즉각 대응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학교 등교 거부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라는 건 한순간이고 벌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아무리 민원을 넣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금이 갔어. 그래서 C등급을 받았는데 페인트를 칠하면 B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를 해놓고 그거 결과를 믿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상식적으로 건물이 튼튼해도 밑에 바닥이 무너지면 건물이 하늘을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한테 건물은 괜찮으니까 보내라고. 근데 저희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계속 그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불안한 거는 이 땅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해달라. 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달라인데 학교에서는 계속 건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벽을 느꼈다는 학부모들을 분개했습니다. 학교의 태도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쉽게 수용해주지 않으시네요.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의 편인지 교육청의 편인지도 의심이 들어요. 학교에서 다 같이 우리 논의를 해서 이렇게 건의를 해봅시다가 아니라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서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너네 왜 그래? 왜 너네만 예민하게 이래? 예민 반응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소통합시다. 소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로만 소통합시다.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수용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저희에게 피드백이 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교육감 오신다 그래가지고 급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무슨 알림 이런 것들 가정학습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무단결석에 대해서도 인정해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이런 행태가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교육감이라는 상부 기관이 오니까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것도 의심이 들고 저희도 학부모인데 저희가 어떻게 선생님한테 막 하고 싶겠어요. 저희도 다 공부도 했고 근데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까지 대할 때까지 저희의 이 과정과 저희의 심정을 좀 충분히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2018년 상도 유치원과 상도 초등학교 붕괴 역시 인근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목됐던 터입니다. 혹시 그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학부모들은 애간장이 타들어만 갑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집단 항의에도 당장 폐쇄 결정을 하지 못하는 학교 측에도 사정은 있는 걸까? 제1초등학교 교장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전점검 그래서 비등급 나왔다고 보도는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하신 거죠. 그렇죠. 학부모님들은 집안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예.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제가 발령받고 왔는데 네. 딱 보니까 이 학교는 뭐 조금만 갖고 될 거 아니라서 저는 재건축부터 추진을 했어요. 근데 9월 달에 재건축을 추진해서 일단 선정이 됐어요. 성과가 8월 초에 들어갔는데 그게 9월 말쯤에서 결과가 나와요. 네. 정말 재건축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거에 지금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도 이제 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3년부터니까 네. 학부모님들은 위험하니까 빨리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또 이게 또 시기라는 게 절차가 있잖아요. 네. 석축이 지금 위험하지만 이쪽 교실이 있고 여기는 그래도 금방 어떻게 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쟁 중에서도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왔는데 뭐 우리가 뭐 피난 가서도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보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이게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어떤 안전 문제니까. 저랑은 네. 얘기를 이렇게 좀 융합적으로 하셔야지 저한테 그렇게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불쌍 지난해 새로 부임했다는 제1초등학교 교장. 위험한 건 알고 있었다면서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교육청도 뚜렷한 답이 없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업체를 고르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여기 학교 사정을 충분히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대응할 수 있는지는 하여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네. 안전에 대한 그 전문 기관들한테 이걸 의뢰를 해서 의뢰하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쨌든 저 부분이 금방 무슨 위험하거나 하는 건 아닌데 장기적으로 볼 때 보강을 할 필요가 있고 이 학교가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을 통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이 학교를 안전하게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요거만 다 봤지만 이거만 가지고 무슨 일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배관이 막혔어요. 배수관이. 저희 비전문가의 눈에 보여도 물이 차면 어딘가 터질 겁니다. 물이 빠지는 구멍이 막혔다고요. 시전이 더 법적인데 그거를 다시 믿고 보내라고 하시면 화장실 20년도에 균열이 갔고요. 22년도에 물이 안 나오고요. 내벽에 균열이 갔고요. 지금 집안이 꺼졌고요. 어떻게 믿고 보낼 수 있을까요? 교육청에서 일은 공적으로 정말 검증된 검증기관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그러면 상부처가 왜 그래서 그거를 제 말씀 들으세요. 혹시 지역구 의원은 어떤 해법을 좀 가지고 있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그 제1초등학교를 좀 다녀왔어요. 네네. 네. 일단 안전진단을 요청을 해서 경기도 네. 예산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안전하게 본관 쪽으로 지금 학생들은 다 옮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본관에 있는 것도 좀 불안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셔도 예, 지금 예. 당장은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다고요. 어떻게 옮깁니까 그러면? 의원님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가봤죠. 그러니까 본관 이- 건물도 어쨌든 그게 석축이 무너지게 되면 다 영향 받을 수도 있는 당연히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혹시 만나셨어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만을 만난 건 아니고요. 저는 네네네. 직접 안 만났고 저는 전당대 때문에 저는 도느라고 예, 아, 오지는 전당대표 때문에 못했고 바쁘셔서. 예, 예. 시의원, 예. 도의원님들이 현장에 계속 나갔고요. 네네. 그리고 저한테도 보고를 다 했고 어쨌든 그럼 예, 지금 하여튼 해법은 빨리 말씀하시는 게 찾아야죠. 예, 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거랑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긴 해요. 예, 그걸 지금 당장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음.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에 동하지 않는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고 전국이 다 똑같아요. 3월 8일 날 양양에서 하나 싱크홀 났었죠. 뭐 CU 건물이 하나가 무너졌거든요. 그거는 7번이나 얘기를 했대요. 들어먹질 않아요. 대도시에서 새로 재개발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균열이 나거나 뭐 싱크홀 나고 이렇게 뭐 치마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토목 기술이 세계적이거든요.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진동 공법 같은 게 있거든요. 공사비가 많이 들고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요. 이것도 마찬가지. 해결한 방법은 뭐냐 하면요. 인허가 해줄 때 네 공사에 의해서 주변의 도로나 건물들에 의해서 균열 나거나 뭐 침하되고 싱크홀 나면 네가 무조건 공사 중단하고 책임진다. 딱 각서나 이렇게 못 박아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요. 제도화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지역에 공사하는 것들을 시작부터 끝에까지 그 주민들이 관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을 만들자고 4월 말에 제가 윤석열 새 정부한테 인수위원회한테 이제 정책 제안을 134페이지를 제출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 이거는 제출했는데 뭐 정부에서 아예 없어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척 재난은 반복되지만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뿌리 깊은 현실에서 말뿐인 안전 제일 문구가 무색해집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 권지연이었습니다.